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교재로 가시면은 130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130페이지로 보시면은 130페이지 할 차례 맞죠? 130 맞나요? 110 118페이지까지 했었어요? 아, 118. 왜 이렇게 다 다르시죠? 자,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오늘 금융을 정리할 때니까 115페이지로 한번 가죠. 115페이지로 가시면은 금융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쭉 볼게요. 11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금융 파트 있죠, 그죠?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은 나온다면은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부동산을 융통한다는 것은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해 보시면 주택금융이라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금융은 자, 우리가 주택소비금융하고 주택개발금융으로 나눕니다. 주택개발금융. 그러면 우리가 이 소비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수요자한테 빌려줘요. 수요자한테 빌려주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택 수요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거고, 주택 수요자 금융이에요. 근데 수요만 늘어나야 돼요, 공급도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죠. 그래서 이제 이 개발금융은 건설업체한테 공급자 금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금융은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셨고,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중요했냐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가시게 되면 117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17페이지로 가시면은 117페이지 가시면은 LTV하고 DTI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별표가 몇 개 쳐 있어요. 2개 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계산 문제가 거의 9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복습 차원으로 간다면, 그 LTV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L을 V로 나누죠.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 그럼 얘와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대출 가능 금액.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LTV는 그냥입니까? 담보 가치입니까? 담보 가치죠. 담보 가치가 많으면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근데 옛날에 부동산이 강남에 투기가 발생하니까 그냥입니까? 제한을 합니까? 그럼 DTI라는 건 연소득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니까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으로 이제 빌려준다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다시 돌려서 우리가 동영상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계산 방식이 이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도 한 90%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가 있고 또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있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습 차원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고정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바뀝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대출 금리가 대출 시점에서 적겠어요? 더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이제 대출 기간이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전가시키는 게 무슨 금리죠? 변동이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처음 하신 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118페이지로 가시면 118페이지에 고정금리와 무슨 금리가 있죠? 변동. 찾으셨어요?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125페이지로 가시면 125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 들어갈 차례인가요? 했나요? 했죠. 안 했어요? 원리금 균등서부터 할 차례야? 아, 예고편만 보셨어요? 우리 갈게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125페이지 할 차례네, 그죠? 예고편 보셨습니다. 요거 이제, 제4절에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에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이건 무조건 뜹니다. 100%예요. 이거는. 이거 100%에서 우리가 125페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안 한 거는 이제 할게요. 고정과 변동까지 했었죠. 이렇게. 고정 변동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채무행 위협까지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고정과 변동도 안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118페이지로 갈게요. 118페이지로 가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들어갈 차례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도 별표를 한 우리가 얘도 한 2개 정도 2개 정도 쳐놓으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도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리금상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죠. 되게 쉬워요. 고정은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변동은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신다면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맨 밑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대출 관련 위험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받아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질금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관련된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정하고 변동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들어갑니다. 자, 그럼 고정금리는 고정이 돼 있는데 거기 맨 밑에 가시면 명목금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금리는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함. 우리가 옛날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위험할수록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험의 대가를 집어넣는 거죠. 위험의 대가. 대가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할증을 더하고 예상 인플레를 더해요. 예상 인플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잠깐 오른쪽에 가시면은 대출 기간의 저당 대출 위험에 채무 불이행 위험을 잠깐 봤나요? 요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은 대출 기간의 위험의 용어로 이제 사용되는데 차입자의 갑자기 소득이 그냥입니까? 감소할 수 있습니까? 그럼 상환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 시점에서 갈수록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을 회수할 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죠. 위험할수록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그럼 처음서부터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목이자율이라는 건 실질에다가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에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위험의 대가는 빼고 예상 인플레율을 더해 볼게요. 예상 인플레율을. 자, 우리가 인플레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해요. 우리가 변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고정은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도 안 바뀌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명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저당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처음부터 약정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정은 바뀝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4% 고정돼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인플레만큼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럼 인플레를 1%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은행이 먹는 건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 명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소득이 지금 명목이 소득이 4% 늘어났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되죠. 그럼 인플레가 1% 상승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올라갔죠? 3%가 올라간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무슨 겁니다? 명목, 그죠? 실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얼굴이 지금 화장을 많이 하셨습니까? 생 얼굴입니까? 반반이에요. 이게 생 얼굴이에요. 생 얼굴이라서 화장을 막 덕칠하게 되면 명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실질이세요? 지금 명목이세요? 그죠? 솔직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씻으면은 이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금리는 뭐에서 뭘 뺐어요? 명목에서 인플레를 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명목이 몇 퍼센트죠? 4%. 그럼 예상된 걸 빼죠. 그럼 예상된 걸 빼게 되면 예상 인플레율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은행이 먹는 건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험제 나왔었는데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해서 인플레가 더 오를 수 있죠. 근데 지금 변동입니까? 고정입니까?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율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가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인플레가 2%가 되니까 예상이 높아요, 실제가 높아졌어요? 높죠. 근데 고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기 때문에 4%를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대출 기간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자,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고 차입자가 이득이겠죠. 그죠? 차입자가.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 위험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고정이 어떻게 돼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처음서부터 대출 시점에 이자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높여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게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고정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왜 그래요? 인플레를 어떻게 된다? 가산해야 되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고정금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4%라는 이 명목금리가 바뀝니까? 저당이자율이 고정돼 있습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이자가 낮을 수도 있고 시장 이자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낮았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서 다른 이자가 더 싸거든요. 여러분들 왜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차입자는 그냥입니까? 조기에 상환합니까? 상환하고 낮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은 은행이 가만히 있어요? 수수료를 내라 그래요. 수수료 내라 그러죠. 부과를 하는 거야.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따 보겠지만 보금자리론 같은 거는 장기 대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갈아타는 게 낫다면 조기상환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자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이걸 따라서 조기상환 위험. 조기상환 위험이거든요. 우리가 대출자 입장은 어떻죠? 조기상환 위험이 생긴다는 것은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것은 그냥이요,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걸 갈아타게 되면은 어떻게 얘를 내보내고 이자가 낮으니까 거기서 손실이 올 수 있죠.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위험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이 우리가 걸려 있고요. 근데 시장 이자가 높아지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 얘가 빌린 이자가 더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빌린 이자가 더 낮습니까? 낮으니까 오히려 조기상환 할까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차입자는 어떻게 하겠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존 대출을 그냥입니까? 유지합니까? 유지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꼬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는 그냥 했어요. 조기 상환해서 위험했어요. 요번에는요. 조기 상환 해, 안 해? 안 하고 기존 대출 유지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VIPC를 모셔야 돼. 모셔야 되죠. 커피에 약을 타요. 그죠? 그래서 잔고를 할인시켜준다 그래요.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믿고 그냥 가다 보면 그럽니까? 기존 대출을 유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이자가 지금 갈아타는 게 좋죠. 그럼 우리가 수익이 그만큼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대출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에 대한 수익이 높아진다, 수익이 감소한다, 감소하거든요. 그죠? 그걸 따라서 이자율 위험, 금리 위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금리 위험을 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다 보니까 누가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대출기간, 그죠? 인플레에 따른 거. 그럼 그런 인플레에 대한 그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그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게 되면 그냥입니까? 바뀝니까? 그럼 명목이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어요? 바뀌죠. 그래서 5%만큼 1%를 전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를 이제 가서 본다면, 자, 그럼 변동금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대출 금리를 가지고 요즘 한참 있어야 되는 게 기준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와 그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봤을 때, 자, 우리가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기준금리는 예금금리로 기준해요. 뭐로 한다?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이 어떻게 이제 이자를 먹냐면, A은행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은행이 예치시키죠, 그죠? 그럼 갑돌이가 1억을 예치시키면 그럽니까? 예금금리를 줍니까? 예금금리를 줘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이 1억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줘요. 담보대출 해주죠. 그럼 을돌이한테 1억을 빌려줘서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 중에서는 어떻게 높을까요? 대출이 높죠. 그죠? 예금금리는 낮잖아. 담보대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예치는 시켜보셨어요? 도대체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출금리가 더 낮다? 높다? 높죠. 4%라면 연 예금금리는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2%만큼 얘가 예대차를 먹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금금리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요? 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이게 우리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금이 높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예치시켜 갖고 보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더 많이 받아야지만 은행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해하셨나? 아, 은행 입장이야. 임대료 내야 돼.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2%로 갖고 와갖고 4%면 2% 먹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제가 요거 기준금리가 무슨 금리로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예금금리예요. 그죠?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예금금리로 이제 가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예금금리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되죠. 상태가 좀 안 좋네. 아,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 잠깐만. 은행 입장, 은행. 본인 입장이 아니라, 그 어저께 은행에 맡겼다고 본인 입장이 아니라 은행 입장. 누구 입장? 은행 입장. 은행 대출자 입장. 얘는 2%를 끌어와갖고 얘한테 주면 얘 4%를 해갖고 지가 2%를 먹는 거예요. 그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제 알았나? 우리가 대출금리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가산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가산은 차입자에 따라서 틀려져요. 누구에 따라서? 차입자. 차입자 연체 실력에 따라, 연체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가장금리는 처음에 고정이 되면서 변동한다는 건 기준금리가 바뀌어요. 무슨 금리가 바뀐다? 기준.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영어가 나와요. 클라스 이제 CD 금리하고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있거든요. 코픽스 금리. 그래서 우리가 CD 금리는 우리가 6개월마다 조정이 되며, 자, 코픽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건 3개월이다. 3개월. 3개월이고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럼 얘는 CD고 3개월이고 얘가 코픽스죠. 그 CD는 따라서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장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 증서를 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예금 금리를 줍니까? 나중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픽스에 대한 금리는, 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CD만이 아니라 여러 상품을 평균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3개월이고 얘가 6개월이면은 CD가 더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려우니까 CD하고 코픽스 중에서 CD는 두 글자에는 세 글자죠. 그럼 누가 더 길어? 코픽스. 영어도 더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뀌는 것은 기준금리가 바뀌어요. 무슨 금리가 바뀐다? 기준금리.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봅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가 뭐가 나왔었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시험 문제가 금리가 상승할 거를 예상한대요. 상승했나요? 예상을 하나요? 예상해. 차입자 입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고정금리 같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요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근데 고정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니까 차입자가 변동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그냥입니까? 채무행이 됩니까? 채무행이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금리 상한을 설정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금리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올리지 못하게 합니까?
이건 대출자를 위한 겁니까? 차입자를 위한 겁니까? 차입자를 위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고종하고 변동 중에서 대출 시점에서 누가 높다? 고종이 높죠. 왜냐하면 대출 기간이 그만큼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고종금리 때 실제가 예상보다 높게 되면은 대출 기간이 그냥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지금 고종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상태에서 시장 이자가 낮을 수 있고 높을 수 있죠. 이 낮았을 때가 많이 나와요. 낮게 되면 그냥입니까? 조기상환합니까? 조기상환 위험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높아지면은 조기상환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만큼 수익이 악화되겠죠. 그죠? 이자율 위험이 생긴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조기상환 위험이 더 위험해요. 무슨 상환이 더 위험하다? 자, 보세요. 아까 얘는 계약을 끝냈습니까? 그냥 기존 대출을 유지합니까? 유지하기 때문에 이자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조기상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계약이 끝납니까? 끝나서 끊기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갖고 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기상환에 대한 이 콜에 대한 방어가 콜방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1월달에 해드리고, 그럼 우리가 조기상환이라는 건 시장 이자가 높을 때, 시장 이자가 낮을 때가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우리가 아까 다시 얘기할게, 잘못했어요. 차입자 입장이 아니라 은행 입장. 무슨 무슨 금리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 이해했어요? 그럼 대출금리 높다는 것은 여기 기준금리에다가 그냥에다 가산을 한다. 가산을 해요. 그럼 CD하고 코픽스는 누가 더 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픽스가 한번 잘못 나왔거든요. 코픽스는 기준금리에 들어가요. 무슨 금리 들어간다? 그럼 대출금리라고 하면 안 되죠. 대출은 가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출제원이 코픽스를 대출금리로 냈거든요. 대출이 맞습니까? 기준이 맞습니까? 기준 맞죠. 그래서 그냥요 한 방 먹었어. 그냥야 코피가 났어. 그래서 코픽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면 CD가 상승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기준금리가 상승합니까? 기준금리 상승하면 대출금리 상승한다고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한대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고정이자가 낮다는 게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이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인플레에 대한 거를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차입자. 그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죠. 5%로.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금리 하한, 상한? 상한. 올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굴 위한 것이다? 차입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갔죠? 펜 드시고, 그래서 또 책에 체크해야지. 책이 없으면 네가 집에 가서 하면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럴까봐. 자, 할게요. 118페이지 찾으셨어?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고정금리 저당대출이라는 게 있나요? 자, 밑줄 쳐보세요. 고정금리는 당연히 대출 기간 동안 초기이자 변동이 있다 없다 없고 고정된 거죠. 명목이자라는 거 아까 있었죠. 계속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가지론이에요,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보금자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 서민들한테 좌측에 보시면은 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대출을 내줘요. 그럼 10년이에요? 10년 이상이에요?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고 적혀 있나요? 무주택 또는 주택 1주택 소유자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이 고정금리로 이제 보통 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칠판을 보시면은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아요? 고정이 높아요? 고정이 높죠.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차입자는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변동에 대한 금리보다는 이용하는 것보다는 금리 변동 이용을 좀 적겠죠? 그럼 대출자가 안고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아까 명목금리는 실질에다가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하죠? 그러니까 요구 순위라고 똑같아요. 위험할수록 그냥이요.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른쪽 3번의 별표. 119페이지 3번. 찾으셨어? 그러면 고정은 대출 이후 실질금리가 변하여도 최초에 적용되는 명목금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대출이 변동이보다 초기 이자가 낮다, 높다. 높다라는 게 시험지에 나와요. 체크하셨어요? 요거 여기 가장 유력하고 4번에 가시면은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실행 이후 금리기간의 위험 요인을 대출금리에 추가적인 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출과 관련된 위험이 프리미엄의 사전에 명목금리에 반영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기상환 위험과 이자율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에 가시면은 금리 이자율 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볼게요. 지금 기억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죠. 그러면 대출기간이 시장금리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대출의 자유를 반영할 수가 없겠죠. 왜? 고정이니까. 그래요? 그럼 대출금리를 설정할 때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과하기에 불확실한 위험이 바로 이자율 위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니은의 고정은 대출기간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에 어떻습니까?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맞아요. 그럼 대출기간의 그 금리 변동의 일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한 다른 대출기간에 이자율 수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합니다. 그 수합은 그냥 해요.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해드리고 하고 넘겨볼게요. 오히려 3번에 가시면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죠? 여기에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조기상환 위험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계약이 끝납니까? 그럼 이자가 안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위험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기상환은 아까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는 니은번에다가 체크하세요. 고정금리 대출의 차입자는 대출의 시장금리가 상승 하락.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무슨 상환한다고요? 조기상환. 거기에 따라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와 대출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발생합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 차입자가 조기상환할 경우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이자 수익이 상실하죠. 그럼 아까 제가 페널티를 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상환 수수료예요?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조기상환은 시장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라는 게 가장 유력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1, 2월달 갈 때 조기상환 그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를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잡으시고 이해 가셨어요?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3번에 고정금리 저당대출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갈게요. 1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 바꾸고 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가 더 높아졌죠. 그죠? 할게요. 다 까먹은 것 같아서 아까 명목은 4%였죠. 그럼 예상이 1%면 실질금리가 3%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입니까? 예상치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2%를 더 까야 되니까 얘가 실질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가 더 높아지니까 대출기간이 그냥이다 손해다. 차입자가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가 더 높을 경우 대출기간은 실제 인플레이션만큼 추가로 대출이자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냥입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져요. 차입자는 최초 적용되는 이자율에 왜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니 유리하다고 얘기했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그럼 대출기간은 이익이다 손해다? 지금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입자는요 상대적으로 이익이다라는 게 기출이거든요.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차입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다. 단지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을 것 뿐이죠. 그럼 대출 이후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보다 하락한다면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리하죠. 만일 차입자가 변동금리 차입했다고 하면 상환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번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에는 차입자와 대출기관 모두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큰 편이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향후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제가 아까 향후 금리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죠. 그럼 안 바뀌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줄 차입자 입장에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하죠. 대답해봐요. 그럼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럼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그럼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즉 장기 대출일 때는 대출 기간이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커지겠죠, 그죠? 오래 가니까.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대출 만기가 10년, 아까 상품이 아까 보금자료는 30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길게 더해주게 되면 대출이란 더 높게 마련이죠, 그죠?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무슨 금리로 가야 돼요? 변동이죠, 변동. 변동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변동금리 대출은 거기 보시면은 위에 122페이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따라서 양도성 예금증서 CD가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코픽스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시키나요? 대출자에서 차입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변동은 이자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차입자에서 대출자예요, 대출자에서 차입자예요. 대출자의 차입자를 바꿔내서 냈었거든요, 그죠? 그렇게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즉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의 인플레이션 위험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겠죠? 그럼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차입자. 그러면 그 초기 이자율이 고정보다는 좀 낮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변동이 초기보다 고정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자, 지금 제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은 예금금리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기준에다가 가상금리라는 거 있어요? CD가 가산에 들어갑니까? 기준에 들어갑니까? 기준에 들어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기준이 이제 아까 CD가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했죠. 그래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음증서가 만기되면 은행은 예금증서의 소지자한테 액면금액을 지급하고 양도 가능하고 이때에 적용되는 금리가 CD금리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CD는 거기 보시면은 통상 3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가 높아지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봐봐. 기준금리가 요번에 올라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여기 나왔었어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 이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했죠? 이게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맞나요? 얘가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3개월마다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CD만 있습니까? 오른쪽에 코픽스도 있습니까? 코픽스가 있죠. 코픽스는 자 얘는 뭐냐면 자 오른쪽에 양가로 입은 코픽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코픽스 기준금리라는 게 있죠.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두 번째 보시면은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지수화한다고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자 지금 코픽스 기준금리가 자본 조달 비용 지수라는 거 체크하셨어요? 그럼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와보세요. 그러면 코픽스에 대한 기준금리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CD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품을 밑에 가중평균에서 15일에 고시하는 기준금리인데 얘는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습니까? 깊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칙에 가시면은 가산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산은 그냥입니까? 차입자에 따라 틀려집니까? 차입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이번에 가시면 가산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가산금리 보고 있어요? 가산금리는 자 천천히 갈게요. 가산금리는 누구에 따라서 차입자의 직업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바뀌어요. 그럼 차입자가 채무행 가산이 크다면은 가산금리를 그냥입니까? 더 많이 더합니까? 더 많이 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과 관련된 위험이 적거나 신용도가 높으면 우대금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가산한다.
연체 실적이나 신용도가 안 좋으면 그냥입니까? 더 이자를 올립니까? 올려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은 짜증나게 해요. 카드 만들려고 그래. 카드. 대출 받아봤네. 뭐 만들려고 한다? 카드. 자기네 집 카드 만들려고 그러고 급여 통장도 자기 걸로 하라 그래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쪽쪽씩 꼬시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냥 해 우대해줘. 야 이거 누구 입장이면 은행 입장이야. 다시 갈게. 그럼 여기서 빼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카드 만들려고 그러고 통장 만들려고 그래서 우대금리를 빼준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차입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죠. 시장상에 갖게 되는 건 기준금리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상금리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얘가 차입자가 막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 그럼 그냥 야 더해. 그리고 통장 만들고 막 그럼 우대금리는 어떻게 돼? 빼줘. 그러죠? 이해 가셨죠? 네, 그 정도만 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넘겨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머리만 아파요. 그러면 오늘 124페이지 가시면은 이 저자가 디귿에 가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기준금리의 조정주기라고 돼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럼 아까 CD하고 코픽스 중에서 누가 더 길었어요? 코픽스가 더 길었죠. 그래서 조정주기를 좀 더 길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용어사전에 유효이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명목 대출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유효이자율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1억을 대출해줘서 1년에 연 12%를 가져간다면 자, 은행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또 받을 수 있죠. 미리 땡겨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로 1년에 받는 것보다 나눠서 받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이자 계산 기간이 길수록 짧을수록 유효이자율은 더 높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1년 만기를 그냥 12%를 먹으면 1200만 원밖에 못 먹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나눠서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씩 나눠 받으면 그냥입니까? 미리 땡겨 받습니까? 거기 이자가 또 붙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나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자 계산 기간이 길수록 대출 기간은 짧을수록 더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 기간에 사회로 나눠 받는 것이 기간에 한 번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 대출자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요, 이 조정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길수록 짧을수록 또 복리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연복리가 나요? 월복리가 나요? 일수 찍는 게 나요? 일수 큰일 나요, 찍으면. 그죠? 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대출 기간은 조정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더 변동에 대한 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치기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변동금리 대출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갈게요. 1번 대출 기간은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담보를 판매하겠죠. 그럼 밑줄 쳐보세요. 그럼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기간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시험 문제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동이기 때문에요? 변동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2번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형태로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크겠죠. 그럼 3번 자, 아까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켰다고요? 근데 대출기관이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겠죠.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또 하락할 수 있잖아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또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나요? 자,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보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그냥입니까?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리 상한을 설정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죠? 차입자를 위한 거예요. 그 상승에 대한 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기출이라면 아직 금리 하한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예상으로 본다면 지금 상한이다, 하한이다. 하한은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죠? 대출 기간을 위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죠? 내가 어디 하다 흥분하다 갔니? 3번이 잡아봤지. 그럼 금리 하한은 누구를? 대출 기간을 그 설정된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체크. 내가 은행이 조정 주기가 어떻게 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짧을수록 빨리빨리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 기간 차입자한테 더 많이 전가된다는 게 나와요.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짧은 상품보다 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조정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 간다면 좀 길어졌잖아요. 그럼 차입자 금리 변동 위험은 작아지지만 대출자에 대한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5번을 가볼게요. 자, 아까 기출에서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낫죠. 맞나요? 근데 이 저자가 예상 문제를 때린 거죠. 예상을 때린 거는 만약에 금리가 하락할 걸 예상한대요. 그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바뀌는 게 낫습니까? 바뀌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 자, 누구 입장을 얘기했죠? 차입자 입장. 아직 예상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럼 금리가 상승할 거로 아니면 하락할 거로 예상한다면은 뭐가 낫다? 변동이 낫다는 거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5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한다면 차입자는 변동금리 상품 이용하는 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대출금리 상한을 두는 상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상한선이라고 그랬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설정된 대출 상품을 차입자의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에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CD와 코피스가 있었죠? 그 CD와 코피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 갔죠? 자, 그럼 갈게요. 자, 우리가 어차피 학문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천천히 갈게요. 고종은 그냥입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대출 기간이 손해가 되겠죠. 그럼 처음서부터 이자를 낮춥니까? 높입니까? 높인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얘는 변동금리죠.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낮아요? 낮아. 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무슨 금리죠? 명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금리와 예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이 화장을 더 칠했다? 그럼 이게 무슨 금리야? 명목이야. 화장실에서 이렇게 씻으면 실질금리가 나온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러고 싶겠어? 그럼 우리가 드러나는 게 다 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금리는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출기관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왜? 이 실질금리가 더 까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예상보다 실제 금리가 크면 그냥입니까? 대출기관 손해입니까? 손해죠. 그죠? 차입자는요. 이익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조기상한이라는 거 아세요? 조기상한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라는 거죠. 그죠? 그럼 조기상한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이자가 높으면 조기상한에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금리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조기상한이 더 위험해요. 조기상한은 시장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세요. 대출금리를 받는다는 거야. 담보대출. 그래요? 그럼 뭐하고 뭘 더한 거예요? 기준과 가산을 더한다는 거죠. 그죠? 기준이 바뀌는 거죠. 기준이. 뭐가 바뀌는 것이다? 기준이 인플레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럼 CD가 3개월이고 코픽스가 6개월이죠. 그러니까 코픽스가 더 깁니까? 그래서
얘가 대출금리라고 봐야 돼요? 기준금리로 봐야 돼요? 대출금리로 나와갖고 이시청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CD든 코픽스든 그냥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럼 얘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는 게 나와요. 맞나요? 가산은 그냥입니까? 차입자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럼 연체 실적이나 채무량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을 더 받는 거죠. 근데 카드라든지 통장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 더 우대해줘서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은행 입장, 여러분 입장 미안해 아까 은행 입장은 예금 금리를 주죠. 대출 금리를 받아요. 그럼 어떤 걸 더 많이 받겠어요? 대출 금리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 기준금리는 예금금리로 기준한다는 얘기죠. CD가 양도성 예금증서였잖아요. 맞습니까? 코피스는 그 여러 상품을 또 평균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대출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뀌는 것은 그 시장상에 따라서 3개월, 6개월마다 조정되는 건 가산이 바뀝니까? 기준이 바뀝니까? 가산이 바뀐다는 얘기는 안 들으셨잖아요. 뭐 기준금리가 1점에서 1.7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솔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뭡니까? 상승할 걸 예상합니까? 예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변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종이 났다, 변동이 났다. 고종이 났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바뀌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상승할 걸 예상하는 게 기준이라면 하락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려면 조정 주기가 어떻게 길수록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돼요?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입자의 채무행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상한을 설정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금리 상승에 대해서 차입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근데 아직 금리 하나 안 나왔다 그랬지? 이건 올리지 못하게,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해드린다면 기술됐던 거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변동이 높다, 대출시장 고정 높다. 왜 그래요? 대출기간이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죠. 지금 중요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조기상한. 조기상한은 시장기자가 높을 때, 낮을 때. 이거 두 번째예요. 이게 2순위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3순위는 이 고정에서 그 인플레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변동금리를 원해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그 인플레에 대한 걸 전가시켜야 돼요? 차입자한테. 맞아요? 그럼 조정기간이 어떻게 할수록 짧을수록이 우리가 세 번째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요 CD와 코픽스는 그냥이에요. 기준금리예요. 얘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게 다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만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낫다, 안 바뀌는 게 낫다. 고정금리가 낫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변동을 하게 되면 차입자 인플레 위험이 가산되잖아요. 그럼 얘가 채무행 되면 다 날아가잖아. 큰일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금리 상한을 설정한다고 나섰어요. 누굴 위해서? 차입자를 위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예습 80%는 없지만 몇 년 거치 몇 년 상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책 보지 말고. 책 본다고 알아? 책 보지 말고. 갑시다. 자, 우리가 원금 만기 시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뭘 시상한? 원금 만기 시상한. 그 뭐냐면 원금 만기 시상한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원금은 만기 상환한다는 거죠. 그럼 뭐만 내겠다는 거야? 이자만 내고 원금을 만기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원리금 균등과 이런 것들은 거치 기간이 있어요. 무슨 기간이 있다? 그럼 거치 기간 동안에만 이자를 내고 거치 기간이 끝나면 상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이자만 내겠다는 겁니까? 다 같이 내겠다는 겁니까? 원가 이자 같이 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상환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미출만 지금 다 125페이지 하고 있어요. 가시게 되면 자, 양가로 1번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원리금을 균등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27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원금 균등이 있죠.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가 계산 문제가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29페이지 가시면 무슨 식 상한이 있어요? 체증식 상한이 있죠. 그래서 얘는
아까 별표가 3개짜리죠. 그 시험 문제가 2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체증식. 우리가 129페이지 가시면 체증식 있어요. 이렇게 3가지. 그래서 따라봐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3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죠? 요렇게 이제 문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